show ya. Remy boys that know fast money don't show.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포마 퍼드를 잡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는 킬러웨일입니다. 오늘은 에어드랍 관련돼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에어드랍이 훨씬 더 인기가 많고 훨씬 더 자주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해당 영상을 만들게 되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로는 에어드랍에 대한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는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ICO와 에어드랍에 대해서 비교를 해드리고, 마지막으로 예정된 에어드랍 정리하는 사이트가 있는데 그 정리 사이트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에 대해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에어드랍 중에 사기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프라이빗 키를 요구한다든지 아니면 민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프라이빗 키를 전혀 제공할 이유가 없습니다. 퍼블릭 키는 괜찮은데 프라이빗 키를 제공할 경우 문제가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사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에어드랍이란 정말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free money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로 꽁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개념적으로 되게 쉽습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한 블록체인이 있고 거기서 특정 블록을 선택한 다음에 그 블록에 대한 스냅샷을 찍습니다. 그러니까 스냅샷이라고 하면은 해당 블록에 대한 정보를 저장하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 정보를 기반으로 특정 코인이 있는 사람 혹은 조건에 맞는 사람에게 무료로 토큰을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대표적인 예시로는 오미제고를 들 수 있습니다. 오미제고 같은 경우는 정말로 규모가 큰 코인인데 이거는 에어드랍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7일 398만 8,888번째 이더리움 블록을 스냅샷을 찍었고, 그래서 1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들이 1 이더리움당 0.075 오미제고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양은 오미제고 총 공급량의 5%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미제고를 받은 이더리움 지갑이 약 45만 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미제고 같은 경우는 에어드랍 중에서도 매우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어드랍에도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전 공지를 한 후 에어드랍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에어드랍은 6월에 진행이 될 건데 4월에 사전 공지를 한 후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미제고가 대표적인 예시예요. 이 공지를 하지 않고 기습적으로 에어드랍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에어드랍을 받기 전에 다양한 임무, 태스크를 완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을 팔로우한다든지 트위터 계정을 팔로우한다든지 이러한 다양한 임무를 주어주고 그거를 완료할 경우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에어드랍을 과연 왜 하는가에 대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궁금증 유발하기에는 에어드랍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네오를 조금 일정량을 가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온톨로지 에어드랍이 진행됐어요. 그래서 온톨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도 찾아보고 그 이후에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전략으로는 아주 효과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두 번째로는 다양한 사용자에게 에어드랍을 진행함으로써 많은 유저 베이스를 얻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ICO가 법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현재 ICO가 불법이고 중국도 불법이고 불법인 나라가 되게 많습니다. 그에 비해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다. 네 번째로는 사기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의사항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염두를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라이빗 키 혹은 민감 정보를 요구할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프라이빗 키를 요구할 경우 대부분 다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인데, 에어드랍이 진행된 후 코인 가격이 폭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되게 자주 있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인 예시로는 이 넥스트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넥스트란 코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그니스라는 토큰을 에어드랍을 한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 이후에 넥스트 가격이 5배에서 6배가 엄청나게 오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그니스 에어드랍이 진행된 이후에 둘 다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꼭 조심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은 소위 말해서 물리 실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에어드랍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ICO 같은 경우도 아직도 인기가 많기는 하지만
그에 비해서 에어드랍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ICO 말고 에어드랍을 선택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게 왜 그런지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걸 설명드리기 전에 전형적으로 돈을 투자를 받는 방식이었던 벤처 캐피털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의 한계를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벤처 캐피털 같은 경우 아이디어 단계 혹은 기업 초창기에 투자자를 찾아가서, 그러니까 현실에서 찾아가서 설득을 합니다. 우린 이런 아이디어가 있고 그러니까 투자를 해달라. 그래 투자자가 투자를 할 경우 주식의 일정 부분을 갖게 됩니다. 근데 되게 많은 부분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 30%, 40%, 많게까지는 50%까지 갖는 경우를 봤습니다. 그리고 투자자에게 받은 돈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VC 모델 같은 경우 암호화폐 시장에 좀 어울리지 않는 방식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분산형으로 운영이 되고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얻어야 되는데 한 VC가 토큰 혹은 지분의 30%, 40%, 많게까지는 50%까지 가질 경우 문제가 발생해서 VC 모델 같은 경우는 조금 암호화폐 시장에 어울리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ICO 방식입니다. Initial Coin Offering인데 대부분 이더리움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백서를 작성을 하고, 그러니까 아이디어 단계인 것이 대부분인데 일단 백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한 명의 VC가 아닌 다양한 투자자를 모집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이 프로젝트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고, 그리고 투자자에게는 토큰이 제공이 됐습니다. 근데 ICO의 한계와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법적인 문제와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ICO 관련된 다양한 규제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요. ICO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까다로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ICO 중에서 워낙에 사기가 많았기 때문에 ICO에 대한 지금 부정적인 이미지가 정말로 많습니다. 세 번째로는 광고하기가 매우 어려워요. 트위터, 구글, 페이스북 같은 경우 지금 ICO 광고를 막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ICO가 투자자들을 찾아갈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구축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 좀 더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왜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구축하기 어렵고 이게 문제점인지에서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ICO 같은 경우는 토큰이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몇 명의 고래가 있긴 하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에게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갖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배분이 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배분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아요. 그러니까 프리 ICO나 ICO 단계 때 고래들이 들어와서 엄청난 양을 사버립니다. 그래서 몇 명의 사람들이 이 코인을 독점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ICO의 한계점이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첫 번째로 불특정 다수에게 배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가진 사람들에게 오미세고를 배분했듯이 불특정 다수에게 배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장점은 폭넓은 유저 베이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케팅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어드랍 같은 경우는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사기인 에어드랍도 많기 때문에 어떤 것이 좋은 에어드랍이고 나쁜 에어드랍인지 판단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세 가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준이 다 맞을 경우 이게 조금 더 발전 가능성이 높은 에어드랍이라고 전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제품이 무조건 있어야 돼요. 제품이 있는데 그게 완성도 높고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고 유저 베이스가 많은 제품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품이 있는 상태에서 그 이후에 VC에게 투자를 받습니다. 근데 VC에게 투자를 받을 경우 일정량의 토큰으로 보상을 해주는데 그 보상하는 양이 15% 이하인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VC에게 투자를 받은 이후 에어드랍을 진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안정적이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는 에버리피디아를 들 수가 있어요. 에버리피디 같은 경우 EOS에서 지금 에어드랍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보시게 되면 에버리피디아 같은 경우는 벌써 제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저 베이스도 꽤 폭넓고 그리고 완성도가 되게 높은 편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나온 다음에 VC에게 투자를 받았는데 약 300억 정도를 투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VC에게 투자를 받은 이후에 에어드랍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조건이 세 가지 조건이 맞을 때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모델이 나온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예정된 에어드랍을 정리해놓은 사이트들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이트들은 다 하단 제 댓글에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는 EOS 기반 에어드랍 정리된 사이트를 공유해 드릴게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EOS 같은 경우 얼마 전에 메인넷이 런칭이 됐고 정말로 다양한 에어드랍이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EOS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블록체인에 지금 런칭이 될 다양한 코인들의 런칭이 될 에어드랍들을 정리한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에어드랍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한 개를 클릭하시게 되면 이 조건들이 무엇인지, 어떤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잘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사이트도 있는데, 보시게 되면 이걸 클릭하시게 되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해당 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단에 댓글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봐주셔서 감사하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방송 마치도록 할게요. And I got this soda.